오늘은 지하철 하나만 타고도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여행지를 둘러볼까 하는데요. 오늘 방문할 여행지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이국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숨은 명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떠나기 아주 좋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동두천 지행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2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요. 출구로 나와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렇게 큰 사거리가 나오고 앞에 보이는 다이소 왼쪽 길을 따라 쭉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계속 걷다 보면 이렇게 동두천 소방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행역에서 약 10분을 걸어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신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곳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탁 트인 천변을 따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옆에 자전거 도로도 깔끔하게 닦여 있어서 이렇게 라이딩을 하기에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하철 맨 앞뒤 칸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하니 이때 방문하면 좋겠죠? 길 옆에는 이렇게 징검다리도 있네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이 넓은 천변 위를 걸으니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징검다리를 빠져나와 약 10분 정도만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 밭이 나옵니다. 단풍도 좋지만 이렇게 곱고 화사한 코스모스를 바라보는 것도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네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코스모스 밭 옆에 있는 다리 밑으로 가야 합니다. 이 다리를 지나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신천교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신천교 사거리에서 약 3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양키시장입니다.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2사단 주둔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60년대부터 미군 부대의 보급품과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던 상점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군의 탄창통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럼 가게 안으로도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미군 부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다양한 옷과 소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 촬영장의 소품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참 신기합니다. 다른 가게에는 이렇게 미국 식료품들도 진열되어 있네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할 수 있었던 양키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양키시장을 빠져나와 약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다음 목적지인 중앙시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뿐만 아니라 옛 토속시장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다양한 잡화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무려 34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맛집도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튀김만두로 유명한 으뜸만두입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만두가 튀겨지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정말 군침이 돌더군요.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아쉽지만 만두는 생략했는데요. 중앙시장을 방문하실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향해 볼까요? 중앙시장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약 3분 정도만 걸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옛날 극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동광극장입니다. 동광극장은 무려 1959년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단관극장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영화를 상영 중인 극장입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9,000원으로 아주 저렴하죠. 예스러운 디자인과는 다르게 상영되는 영화는 최신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는 이렇게 오늘의 상영 시간표가 나와 있네요. 붓글씨체로 적힌 관람자 준수사항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영화를 보며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전부리도 팔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필름 영사기도 있네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실제로 작동이 되는 영사기라고 하시더군요. 옆에는 1900년대 후반 동광극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옛날 다방이나 영화관에 꼭 있었던 수족관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예스러운 인테리어 덕분에 동광극장은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도 활용되곤 한다네요. 아쉽게도 상영하는 영화가 모두 오후에 시작돼서 바로 극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따라서 오후에 다시 이곳에 방문하여 영화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향해 볼까요? 다시 중앙시장 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직진한 뒤 지금 보이는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동광극장에서 약 10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동두천 외국인 관광특구입니다. 이 외국인 관광특구는 미군 이사단 캠프 K시 바로 앞에 있는 구역인데요. 이 캠프 K시는 한강 이북에서 가장 큰 미군 주둔지였으며 이로 인해 1990년대에는 무려 12,000명의 미군이 이곳 주변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 동두천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들어섰던 미군과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한 클럽, 상가 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렇게 이국적인 골목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됐습니다. 많은 상점들 중에 특히 제 눈에 들어왔던 곳은 바로 이 양복점인데요. LA 한인타운에서나 있을 법한 양복점의 간판과 단정한 턱시도들이 어찌나 눈부시게 보이던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서자 요즘 양복점에서는 보기 힘든 화려한 턱시도들이 근사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턱시도들은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켠에 걸려있는 미군 제복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길을 따라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다양한 벽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국적인 벽화들 역시 외국인 관광 특구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벽화거리 옆쪽에는 이렇게 푸드하우스가 설치된 월드푸드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3월에서 11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퓨전 음식 거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요. 그럼 점심을 먹으러 동두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클래식한 음식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골목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이곳은 오륙하우스입니다. 오륙하우스는 무려 1969년부터 운영된 경양식 레스토랑인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당 내부의 분위기가 아주 클래식한 경양식 레스토랑 그 자체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저는 오륙하우스의 대표 메뉴인 오륙하우스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왔네요. 경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담백한 양송이 스프입니다. 후추를 솔솔 뿌려 이렇게 마늘빵을 찍어 먹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함께 나오는 토마토 파스타도 아주 훌륭하고요. 메인 요리는 생선가스, 등심 돈가스,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깔끔한 고급 경양식 느낌이었습니다. 곁들여진 가니쉬도 담백하니 맛있었습니다. 물론 맛도 맛이지만 50년이 넘는 향수가 깃든 경양식 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니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다시 길을 되돌아 벽화가 있는 외국인 관광특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벽화거리 속에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가 하나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방문한 이곳은 10월 20일에 갓 오픈한 잘될 거야 책방입니다. 이곳은 가볍게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책방인데요. 외국인 관광특구의 화려한 벽화와는 대비되는 아주 모던한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책방이라서 이렇게 새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 진열되어 있는 중고서적을 마음껏 읽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소화를 시킬 겸 잠깐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미군 부대로 인해 삭막할 것만 같았던 동두천 시내에 이렇게 감성적인 책방이 있다니 마음 한켠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짧은 독서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해 볼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아까는 듣지 못했던 드럼 소리가 작은 문을 통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동두천시 두드림 뮤직센터입니다. 여행 당일에는 오후 2시에 준호가 그리고 푸른달이라는 가수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아직 공연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서 2층에 있는 전시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뮤직센터 2층 전시실에 마련된 이곳은 음악을 들으며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뮤직 라운지입니다. 라운지 안쪽에는 재즈 3대 디바 중 한 명으로 유명한 가수 엘라 피츠제럴드의 재즈 공연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는 7080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앨범 표지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이러한 인테리어 외에도 이 뮤직 라운지에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턴테이블을 활용하여 직접 LP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침 조용필 10집 LP가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과거의 향수를 고스란히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LP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공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공연을 보러 내려가 볼까요? 먼저 싱어송라이터 푸른달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노래를 감상해 볼까요? 참고로 이 두드림 뮤직센터 문화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를 현장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횡재한 기분이었습니다.
공연을 모두 감상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다음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곧 도착하기 때문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까 둘러봤던 외국인 관광특구 골목을 빠져나와 보산역 방면 큰 길 쪽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두드림 뮤직센터에서 도보로 약 10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동현파출소 정류장입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60-3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승차입니다. 참고로 이 60-3번 버스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두천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목적지까지 가볼까요? 자연휴양림입니다. 하차입니다. 60-3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놀자숲입니다. 놀자숲은 수도권 유일의 국내 최대 규모 숲 테마파크인데요. 이곳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테마파크이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다양한 실내 체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시부터 6시까지 실내외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4만원짜리 오후 통합권을 발권했는데요. 그럼 가방을 보관하고 실외 체험장부터 구경해 볼까요? 실내를 빠져나와 단풍이 물든 예쁜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초대형 네트 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하늘 네트 어드벤처가 나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닥이 그물이라 걷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네트가 팽팽해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게 아주 재밌더군요. 다음 네트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작은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재미 요소들이 숨어져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성인인 저도 이렇게 신났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지 정말 상상이 안 가더군요. 내려갈 거예요. 한 바퀴를 빠르게 돌아봤으니 다음 장소로 향해 볼까요? 다음 체험해볼 야외 시설은 포레스트 어드벤처입니다. 이곳은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 조성된 장애물 코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중급 코스인데요. 이곳에서 안전장비를 착용 후 코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중급 코스가 아닌 고급 코스를 이용했는데요. 옆쪽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이가 높아서 너무 아찔했는데 안전장치가 계속 저를 지켜주고 있어서 안심하고 체험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급 코스를 체험해 볼까요? 어떻게 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장애물이 나왔습니다. 어찌어찌 힘으로 건너가긴 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건너왔나 싶더군요. 그럼 계속 이동해 볼까요? 미쳤다. 이거 어떻게 가? 이제는 그냥 외줄이 있네요. 발이 어찌나 떨리던지 아찔하더군요. 마지막은 이렇게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높은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체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안전장치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중급 코스도 있기 때문에 막상 체험을 하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야외 체험 시설을 향해 가볼까요? 놀자숲의 마지막 야외 체험 시설인 익스트림 슬라이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미끄럼틀은 국내에서 가장 긴 미끄럼틀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됐네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바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살짝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와! 10초 넘게 끊이질 않고 떨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니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외부 체험시설을 다 즐겼으니 이제 내부 시설을 이용하러 가볼까요? 아, 예. 가장 먼저 다양한 암벽 등반 체험을 할 수 있는 펀 클라임에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클라이밍 시설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요. 정말 재미있어 보이죠?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지켜볼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 보였는데 제가 손을 직접 놓아야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 더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스릴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미끄럼틀과 비슷하게 스스로 뛰어내려야 하는 체험시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것도 스스로 뛰어야 해서 무서웠지만 속도가 제어돼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군요. 옆에 있는 다양한 클라이밍 시설도 한번 이용해봤는데요. 클라이밍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실내 체험시설로 이동해볼까요? 실외 체험시설에서 봤던 포레스트 어드벤처와 비슷한 실내 장애물 코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한번 체험해볼까요? 이 코스는 에어리얼 로프 코스인데요. 1층은 초급 코스로 되어 있고 2층은 중급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층 중급 코스를 이용했는데요. 실외 체험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코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높이가 높아서 계속 손에서 땀이 나긴 하더군요. 마지막은 역시 짚라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이 장애물 코스 옆에는 하늘네트 어드벤처의 실내 버전인 네트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야외는 쌀쌀한 감이 있었는데 실내에서는 따뜻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와. 참고로 실내 체험장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를 마시면 너무 편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야외에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새 마감 시간인 6시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60-3번 버스를 타고 동두천 시내로 돌아가 볼까요? 승차입니다. 하차입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보기 위해 다시 동광극장에 들렸습니다. 이제 동광극장의 상영관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밖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광활한 좌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광극장의 좌석 수는 무려 283석이나 되는데요. 극장 외관을 봤을 때에는 정말 작아 보였는데 이렇게 거대한 상영관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 받침대도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소파석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핸드폰 충전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영화 상영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상을 마치니 배가 너무 고팠는데요. 저녁은 동두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대찌개로 해결했습니다. 이 부대찌개집은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온 식당으로 유명한 호수식당입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사리를 추가한 부대찌개 1인분을 싹싹 비웠네요. 그럼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호수식당에서 나와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문화극장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39번 버스를 탄 뒤 동두천 중앙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두천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국적인 풍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색 체험시설을 두루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동두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이 여러분들의 여행 일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걷는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